텅 빈 거실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밤의 장막이 스미는 낡은 창문으로 도시의 희미한 불빛이 흘러들어왔지만 그마저도 박미연의 눈빛 속 어둠을 가리지는 못했다. 58년의 세월, 그중 20년은 홀로였다. 긴 한숨이 옅게 흩어지며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천 조각 위로 내려앉았다. 그것은 그녀의 사위, 김준호의 속옷이었다. 진회색의 부드러운 면직물. 방금 세탁을 마친 터라 은은한 섬유 유연제 향이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그 향 너머로 느껴지는 낯선, 그러나 잊혀지지 않는 남자의 채취에 미연의 심장이 기이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그녀의 입술 사이로 메마른 한숨이 터져나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마치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한 조각상처럼 쓸쓸하게 굳어 있었다. 손에 들린 준호의 속옷은 마치 금지된 비밀을 품은 물건처럼 느껴졌다. 그 얇은 천 조각 하나가 그녀의 20년 고독을 흔드는 잔잔한 파문이 되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잠들었던 감각의 작은 싹을 틔우는 듯했다. 시간은 언제나 미연을 비껴가는 존재였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 28 꽃다운 나이에 홀로 남겨져 두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다. 그때는 슬픔조차 사치였다. 앞만 보고 달렸다.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 독립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그제야 비로소 시간이 그녀에게로 되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그녀만의 시간, 고독의 무게로 짓눌린 정적의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차가운 정적이었다. 옆자리에는 누구도 없었다. 킹사이즈 침대는 그녀 혼자 뒹굴기에는 지나치게 넓고 텅 빈 공간감은 늘 그녀를 압도했다. 일어날 필요조차 없는 듯한 무기력함에 잠시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 창밖의 햇살이 방 안 깊숙이 스며들어 침대 끝자락에 닿았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간지럽힐 때마다 문득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하는 막연한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이들의 유년 시절 사진이 걸린 벽은 이미 색이 바랬지만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다. 그저 과거의 잔상일 뿐이었다.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조용히 식탁에 앉아 식사를 준비했다. 밥통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을 작은 그릇에 담았다. 반찬은 늘 똑같았다. 어제 먹다 남은 김치 몇 조각과 마른 반찬. 재료를 새로 사서 음식을 해봐야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기 일쑤였다. 혼자 먹는 밥은 그저 생존을 위한 의식이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 밥알이 입안에서 으깨지는 소리만이 텅 빈 집 안을 채웠다. 미연은 가끔 밥을 먹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다. 밥알을 씹는 그녀의 턱 움직임만이 이 집안에 살아있는 유일한 생명 활동인 것 같았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투명한 유령처럼 그 누구에게도 인식되지 않는 고독한 그림자 같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넓은 소파에는 늘 그녀 혼자였다. TV를 켰지만 흘러나오는 드라마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나 다정한 대화는 오히려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다. 채널을 돌리고 돌리다 결국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이웃집 부부의 다정한 대화 소리가 그녀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저들에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다.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스산하게 집 안을 맴돌 뿐이었다. 가끔은 그녀의 딸 지혜가 전화를 걸어왔다. 형식적인 안부와 짧은 대화가 오고 갔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너희는 바쁘니 지혜는 늘 바빴다. 해외 출장도 잦았고 직장과 육아에 치여 친정엄마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미연은 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더더욱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지 그 생각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며칠 전 지혜는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준호가 혼자 밥 챙겨 먹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요. 며칠만 엄마 집에 가서 지내면 안 될까요? 준호도 괜찮다고 했어요. 미연은 잠시 망설였다. 20년 동안 홀로 지낸 집에 남자가 들어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그 남자가 딸의 남편인 사위라니. 하지만 이내 승낙했다. 손주가 보고 싶겠지. 아니, 어쩌면 오랜만에 사람 북적이는 집에서 지내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욕구가 희미하게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렇게 김준호가 미연의 집에 들어왔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어색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 목소리,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누군가의 시선. 20년 동안 완벽하게 미연만의 공간이었던 집은 순식간에 낯선 기운으로 채워졌다. 준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위였다. 퇴근하면 먼저 들어와 인사를 하고 식사 시간에는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미연은 오랜만에 두 사람 몫의 밥을 지어 상을 차렸다. 젓가락이 2개 놓이고 밥그릇과 국그릇이 2세트 놓이는 풍경은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미연은 여전히 준호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준호는 가끔 미연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정말 맛있네요. 별 말씀을. 대충 한 건데 대화는 늘 그렇게 얕은 수면 위를 맴돌았다. 미연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딸의 남편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깨어날까 봐 두려워서인지 그녀는 자신조차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젊고 건장한 남자였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비해 탄탄해 보이는 몸과 선한 인상은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생명력은 마치 메마른 사막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처럼 미연에 시들었던 감각에 아주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는 듯했다. 준호가 온 뒤로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아침에는 커피 향과 함께 그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저녁에는 퇴근하는 현관문 소리가 고요를 깼다. 설거지를 할 때면 옆에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려 서성이기도 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동시에 2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희미한 온기를 선사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완전히 혼자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 집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의 감각을 건드렸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누군가의 속옷을 들고 거실에 서 있었다. 방금 세탁기에서 꺼낸 준호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그의 속옷이 손에 잡혔다. 그녀는 그 속옷을 들고 마치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오래전 남편의 속옷을 정리하던 손길과는 전혀 다른 어색함과 미묘한 떨림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얇은 천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채취는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고 그녀의 머릿속은 알 수 없는 생각들로 복잡해졌다. 이건 딸의 남편의 것인데 나는 대체 왜 이러고 있지? 그녀의 시선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머물렀다. 20년 동안 그녀의 고독을 지켜봐온 공간. 이제 그 고독의 장막이 걷히고 낯선 생명력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쿵 하고 울렸다. 그녀는 그 떨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오랜 세월 잠자고 있던 본능의 작은 각성일까? 아니면 단순히 늙어가는 육신이 젊음에 대한 막연한 갈망을 내비치는 것일까? 그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다만 손에 들린 준호의 속옷이 점차 그녀의 손바닥을 뜨겁게 달구는 것 같았다. 그녀의 늙고 메마른 가슴 속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위험하고 금지되었으며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함을 품고 있는 불씨였다. 그녀는 그 불씨를 끄려 하지 않았다. 차마 끄려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뜨거움이 주는 낯선 감각에 잠시 몸을 맡겼다. 이튿날 미연은 새벽부터 잠에서 깼다. 옆자리의 빈 공간은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준호가 이 집에 온 뒤로 아침에 고요가 깨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는 여전했다. 어쩌면 그 공허는 새로운 종류의 소음으로 채워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을 맴돌았다. 준호는 어제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하는 듯 했다.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리고 이내 욕실 문이 덜컥 닫히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갈랐다. 미연은 부엌으로 나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밥솥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가웠다.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그때였다. 욕실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준호의 발소리가 거실로 향했다. 미연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수건 한 장만 겨우 허리에 두른 준호가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그는 아마도 잠시 물건을 가지러 나왔을 터였다. 그의 등은 탄탄했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는 젊음의 생기가 넘쳤다. 미연의 시선은 그의 넓은 어깨와 매끄럽게 흐르는 등 근육에 닿았다. 그리고 그때 준호가 방 문고리를 잡으려 몸을 살짝 틀던 순간 허리에 둘러져 있던 수건이 매듭이 갑자기 풀렸다. 느슨해졌던 수건이 스르륵 미끄러져 내리며 그의 상체가 고스란히 미연의 눈앞에 드러났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연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다. 탄탄한 그의 복근과 건강한 피부, 그리고 남자다운 힘이 느껴지는 몸매가 찰나의 순간에 미연의 망막에 각인되었다. 준호는 당황한 듯 재빨리 수건을 다시 움켜쥐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어머니.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미연 역시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울렸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했던 어떤 감각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치는 듯했다. 그것은 당혹스러움이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뜨거운 전류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듯한 묘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마치 금지된 것을 훔쳐본 어린아이처럼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괜찮다. 괜찮아. 얼른 들어가렴. 미연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는 황급히 방으로 사라졌고 미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뜨거운 기운이 얼굴에서 목덜미까지 덮쳤고 손바닥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다. 그녀는 설거지통에 담긴 찬물에 손을 담갔지만 그 차가움조차도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내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잊고 살았던 젊은 남자의 몸, 그 생생한 존재감이 그녀의 메마른 감각을 거칠게 흔들어 깨운 듯했다. 그날 하루 종일 미연은 준호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준호 역시 어색한 듯 미연의 시선을 피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정적만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자리를 뜨자 미연은 남은 식사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건 딸의 남편인데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 거지? 죄책감과 함께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는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며칠 뒤 평소처럼 빨래를 하는 미연의 손이 유독 조심스러워졌다. 세탁이 끝난 준호의 빨랫감들을 빨래 건조대에 널고 있을 때였다. 그의 셔츠와 양말, 그리고 속옷들이 그녀의 손을 거쳐 건조대에 걸렸다. 얇은 면 소재의 속옷이 손에 닿는 순간 어제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전히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의 채취와 섬유 유연제 향이 섞여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녀는 속옷을 든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옷감의 부드러움과 그의 온기가 묘하게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다시금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미연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58년의 세월, 20년의 고독. 그녀는 스스로를 여성이라는 존재로 인식하기를 멈춘 지 오래였다.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젊은 사위의 채취와 몸에서 느껴지는 생기가 그녀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것을 흔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화산의 균열 사이로 뜨거운 용암이 다시 솟아오르는 듯한 위험하고도 강력한 감각이었다. 빨래 건조대에 옷을 다 널고 마지막 옷을 걷어내던 순간이었다. 준호가 갑자기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퇴근 후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참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어내며 방으로 향하던 준호가 미연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는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위였다. 미연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다. 다 됐다. 그녀는 서둘러 빨래를 걷어내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져 옷 한 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준호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그 옷을 주우려 했다. 미연 역시 동시에 몸을 숙였다. 좁은 빨래 건조대 앞에서 두 사람의 손이 마주치는 순간 미연의 손끝이 준호의 손등에 스쳤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미연의 온몸은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생생한 온기가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마치 차가운 겨울밤, 얼어붙었던 나뭇가지에 뜨거운 태양이 갑자기 내리쬐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었다.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젊고 건강한 남자의 살결에서 오는 생생한 감촉. 그것은 그녀의 메마른 감각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미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손등에서 느껴졌던 온기가 여전히 그녀의 손끝에 남아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고 얼굴은 다시금 화끈거렸다. 그것은 죄책감과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어떤 달콤하고 위험한 갈망이 피어오르는 시작점이었다. 미연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뒤돌아섰다. 다 됐다. 내가 할게요. 그녀는 준호의 손에 들려있던 옷을 거의 빼앗듯이 받아들었다. 준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지만 미연은 그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서둘러 빨래를 정리했다. 그의 온기가 닿았던 손끝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 열기는 그녀의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그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미연은 자신의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젊은 사위의 몸에서 느껴졌던 생생한 온기, 그리고 손끝에 남아있던 그의 체온이 그녀의 의식 속에서 맴돌았다. 이건 옳지 않아. 절대로. 그녀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녀의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희미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톡톡 떨어지는 빗소리가 고요한 밤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미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복잡한 마음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외로움 때문이었는지,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시 피어오르는 본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이튿날 미연은 새벽부터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내린 비는 그쳤지만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지난밤 준호와의 스친 손길,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을 감쌌던 생경한 열기가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딸의 남편이다. 딸의 남편. 미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심장은 머리의 명령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뛰었다. 아침이 되자 집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함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부엌으로 나섰지만 어제처럼 밥을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손끝이 저릿했고 뜨거운 밥솥의 온기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준호의 방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연이어 터져나오는 기침은 왠지 모르게 힘겹게 들렸다.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마음의 미연은 조심스럽게 준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덜컥 문이 열리고 방 안의 풍경이 미연의 눈앞에 펼쳐졌다. 준호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잔뜩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준호 씨. 괜찮아요. 미연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준호는 간신히 눈을 뜨고 미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고 열기에 잔뜩 잠겨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몸이 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미연은 그 순간 모든 어색함과 주저함을 잊었다. 20년 동안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아픈 가족을 돌봤던 덤마로서의 본능이 강하게 발동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서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축 처진 이불을 걷어내고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불덩이 같았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상에, 이렇게 뜨거워서야. 미연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식구들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닭죽을 만들 생각이었다. 냄비에 쌀을 불리고 냉장고에서 닭을 꺼냈다. 쌀이 불고 닭이 삶아지는 동안 미연은 끊임없이 준호의 방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녀의 신경은 온통 준호에게 쏠려 있었다. 20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 이토록 부산하게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며 그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분명 피곤함이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어떤 활력이었다. 닭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동안 미연은 준호에게 줄 해열제를 가져다 주었다. 이거라도 먼저 먹고 좀 자도록 해요. 미연이 내민 약을 준호는 힘겹게 받아 먹었다. 약 기운 때문인지 그는 이내 다시 잠이 들었다. 미연은 그의 곁에 앉아 잠시 동안 그를 지켜봤다. 평소에 당당하고 활기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열에 들떠 힘없이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연약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죽이 다 끓자 미연은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 준호의 방으로 가져갔다. 준호 씨, 일어나서 좀 먹어야 해요. 그녀가 나직하게 속삭이자 준호는 간신히 눈을 떴다. 숟가락을 들어 직접 먹여주려 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너무 떨려 숟가락조차 제대로 쥐지 못했다. 결국 미연은 숟가락을 들고 그의 입가에 죽을 대주었다. 천천히, 조심해서 먹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준호는 미연이 주는 죽을 조금씩 삼켰다. 뜨거운 죽이 그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몸속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듯 했다. 미연은 죽을 먹이는 동안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열 때문에 붉어진 뺨, 축 처진 눈꺼풀, 그리고 바짝 마른 입술.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모성애를 자극했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또 다른 어떤 감각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죽을 다 먹고 준호는 다시 잠이 들었다. 미연은 땀으로 축축한 그의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뜨거운 살결이 그녀의 손가락에 닿을 때마다 잊고 있던 전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녀는 그 전율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녀의 몸은 알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다. 미연은 불안한 마음에 준호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밤새 더 아프면 어쩌지?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준호의 침대 곁에 앉았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후드득, 후드득.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다. 미연은 가만히 준호의 숨소리를 들었다. 열 때문에 거칠어진 그의 숨소리는 왠지 모르게 그녀의 심장 박동과 함께 울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외로웠다.
20년 동안 홀로 버텨온 외로움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준호는 잠결에 끙 하고 신음하며 이불을 걷어찼다. 미연은 다시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는 그의 몸을 감싸 안고 있는 이불을 다시 잘 덮어주었다. 그 순간 준호가 잠결에 미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미연의 온몸에 미세한 전율이 흘렀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온기였다. 그녀의 메마른 손에 전해지는 준호의 뜨거운 체온은 그녀의 오랜 고독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준호는 잠결에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한마디는 미연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다. 미연은 눈을 감았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외로워.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다. 그저 준호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준호의 온기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갈증을 일깨우는 것 같았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다. 미연은 준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그를 간호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였다. 죄책감,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갈망. 그녀는 준호에게서 딸의 남편이 아닌 그저 외롭고 아픈 한 남자로서의 모습을 봤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저 외롭고 갈망하는 한 여자로서 그와 함께 있었다. 어렴풋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준호의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졌다. 미연은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뺨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미연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것은 준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 잘못된 감정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죄책감과 함께 오는 위험한 행복이었다. 준호의 방에서 밤을 지새운 미연은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자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몸은 뻣뻣했고 눈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충만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젯밤에 백슬래시 쌓인 근밀한 위로 백슬래시 쌓인가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을 어루만진 듯했다. 침대에 누워 잠든 준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아픈 기색이었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미연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텅 비어있던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대체 무슨 선을 넘은 거지? 그 선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어난 20년 동안 억압되어 있던 감정의 경계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경계 안에서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딘지 모르게 흔들렸다. 냄비에 쌀을 불리고 다시 닭죽을 끓였다. 어제와 같은 재료였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달랐다. 이제 이 집에는 자신과 준호라는 두 개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고독과 함께 위험하지만 달콤한 비밀을 품은 여인의 미묘한 빛이 어렸다.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대했다. 앞으로 이 백슬래시 쌓인 근밀한 위로 백슬래시 쌓인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삶은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한밤중에 내리는 비처럼 고독하고 위험하게 피어나는 사랑의 싹을 애써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욕망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의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준호의 방으로 스며들었다. 미연은 잠시 그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어젯밤 내내 준호의 곁을 지키며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요동쳤다.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20년 만에 깨어난 낯선 갈망의 불꽃. 그녀는 준호의 손을 천천히 놓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 감촉이 그녀의 메마른 감각을 다시 한번 자극하는 듯 했다. 미연은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텅 빈 거실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예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에 준호의 흔적, 어젯밤의 온기가 아스라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닭죽에 넣을 채소를 잘게 썰고 반찬도 몇 가지 더 만들었다. 주방에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가 적막했던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얼마 후 준호가 기지개를 켜며 방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미열이 남아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생기가 돌았다. 미연을 발견한 준호는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밤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 잠겨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미연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뺨에 옅은 홍조가 스쳤다. 무슨 말씀을? 아프면 당연히 돌봐야지.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어젯밤의 은밀한 위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그날 밤의 기억이 아련히 배어 있었다. 준호는 죽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니. 어렸을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죽 맛이 생각납니다. 미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유년 시절 이야기, 직장 생활의 고충, 그리고 지혜와의 연애 시절 이야기까지. 미연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에게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마치 어젯밤의 경계 없는 순간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문 듯 했다. 준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아픔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고 미연은 그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보았다. 식사를 마친 준호는 출근 준비를 했다. 그는 현관을 나서기 전 미연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미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미연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그녀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다. 대신 미묘한 기대감과 함께 위험한 비밀이 그녀의 심장을 간지럽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겪었다. 준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미연은 그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준호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미연에게 이야기했고 미연은 자신의 삶에서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공감하는 은밀한 쾌감이 숨어 있었다. 미연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준호 또한 그녀의 눈빛에서 편안함과 위로를 찾았다. 한 번은 저녁 식사 후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혹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미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 내가 와서 집이 좀 활기차졌으니 그렇지.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준호가 온 뒤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텅 비었던 집은 온기로 채워졌고 그녀의 마음속 고독 또한 점차 옅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 또한 커져갔다. 그들의 관계는 분명 딸 지혜의 남편과 장모라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매일 밤 준호가 잠들고 나면 미연은 침대에 홀로 누워 생각했다. 이건 죄악이야. 딸에게 들키면 안 돼.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행복일지도 몰라라는 이기적인 속삭임이 들려왔다. 20년 동안 메말랐던 감정들이 준호로 인해 다시 싹트고 있었다. 그것을 외면하기에는 그녀는 너무나도 오래 굶주려 있었다. 어느 날 미연은 동네 슈퍼에서 옆집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다. 김씨 아주머니는 인사를 건네며 미연을 유심히 바라봤다. 어머, 박미연 씨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드님이 장가라도 가시나? 미연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웃어넘겼다. 아니에요. 그냥 건강이 좀 좋아졌나 봐요. 그러나 김씨 아주머니의 다음 말이 미연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근데 요새 사위분이 자주 들락거리시던데 보기 좋네요. 아주머니가 외로우셨을 텐데 든든하시겠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미연의 귀에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다. 사람들이 벌써 눈치채는 건가? 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서둘러 슈퍼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미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옆집 아주머니의 시선, 그 무심한 한마디가 그들의 관계를 둘러싼 무거운 현실을 일깨웠다. 그들의 은밀한 위로는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었다. 미연은 준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행복한 시간을 깨고 싶지 않았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미국에 있어야 할 딸 지혜였다. 엄마, 저 다음 주에 들어가요.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들떠 있었다. 미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뭐? 다음 주? 갑자기 왜? 미연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요. 팀원들이랑 다 같이 일찍 귀국하게 됐어요. 준호한테는 말 안 했으니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요. 지혜는 연신 웃으며 말했다. 미연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다음 주라니. 너무 이른 것 아닌가. 그녀는 겨우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미연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지혜의 갑작스러운 귀국은 그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들의 짧고도 달콤했던 시간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상실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이제 준호와의 은밀한 위로를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미연은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저녁 식사 내내 미연은 지혜의 이야기를 꺼내려 애썼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준호는 그녀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챈 듯 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준호의 따뜻한 물음에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 일도 없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그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미연을 발견한 그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잠이 안 오십니까? 미연은 방 안으로 들어서 침대 곁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 씨. 지혜가 다음 주에 돌아온다고 한다. 준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 주에요. 그렇게 빨리요.
그의 목소리도 낮게 잠겨 있었다. 미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그들의 백슬래시 쌓인 근밀한 위로 백슬래시 쌓이는 끝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미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 속에는 체념과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미연의 심장을 다시 한번 울렸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준호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슬픔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로하려는 듯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미연은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들의 짧고도 위험했던 행복은 이제 막을 내려야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애써 서로에게서 거리를 두려 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줄어들었고 각자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미연은 다시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준호의 존재로 채워졌던 집안의 온기는 점차 식어갔고 그녀의 마음속 활력 또한 사그라드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예전의 고독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을 위로했다.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마치 이 딸을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갈망이 더욱 강렬하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예전의 박미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미 한 번 살아났던 여자는 다시 죽은 여자가 될 수 없었다. 지혜가 돌아오기로 한 날, 미연은 아침부터 부산하게 집안을 정리했다. 준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썼지만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그의 온기는 지워지지 않았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 그는 미연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현관을 나섰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미연은 눈물을 훔쳤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오후가 되자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저 지금 집 근처에요. 금방 도착해요. 미연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초조하게 현관문만 바라봤다.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를 덮쳐왔다. 혹시라도 지혜가 눈치채면 어쩌지. 지혜가 돌아오기 전 미연은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다. 차가운 유리잔이 그녀의 떨리는 손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싱크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준호와 함께 보냈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어젯밤 그의 품에서 느꼈던 위로.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덜컥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연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왔다.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통제불능이었다. 엄마. 저 왔어요. 지혜의 맑고 활기찬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미연은 싱크대에서 몸을 일으켜 거실로 향했다. 지혜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비행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친정엄마를 만났다는 기쁨에 활짝 웃고 있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지혜는 미연에게 다가와 안겼다. 미연은 딸의 품에 안겨 애써 눈물을 참았다. 죄책감과 함께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래, 잘 지냈지? 너도 고생 많았다. 미연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지혜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녀의 시선은 집안 곳곳을 훑었다. 혹시라도 준호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봐. 지혜가 눈치챌까 봐 불안했다. 준호는요? 제가 온다고 말 안 했으니까 엄청 놀라겠죠.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미연은 애써 미소 지었다. 아마 그럴 거야. 아직 퇴근 안 했어. 지혜는 캐리어를 방에 가져다 놓으려 안으로 들어갔다. 미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지혜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엄마, 저 목말라요. 준호 씨랑 마시려고 사놓은 와인 어디 있어요? 라고 말했다. 미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와인. 무슨 와인? 준호와 함께 와인을 마신 적이 없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다. 무슨 와인? 엄마는 모른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혜는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네. 준호 씨가 제가 한국 들어오면 같이 마시려고 특별히 사놓았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지혜는 어깨를 으쓱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럼 엄마, 시원한 물 좀 주세요. 미연은 지혜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준호가 지혜를 위해 와인을 사두었다니. 왜 자신은 전혀 몰랐을까?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연의 눈에 문득 싱크대 위에 놓인 와인 오프너가 들어왔다. 어젯밤 준호가 그녀를 위해 와인 한 병을 꺼내려다 그냥 두었던 그 오프너였다. 미연은 서둘러 오프너를 감추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지혜의 시선이 그곳에 닿았다. 엄마, 이거 와인 오프너잖아요. 준호 씨가 와인 마셨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미연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 그게 그냥 청소하다가. 그녀의 변명은 어설펐다. 지혜의 눈빛에는 의심이 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와인 오프너를 집어들고 미연을 바라봤다. 엄마, 혹시 준호 씨랑 저 몰래 와인이라도 마셨어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미연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모든 비밀이 폭로될 위기에 처했다. 미연은 고개를 숙였다. 텅 빈 부엌에서 정적만이 흘렀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지혜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미연과 준호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듯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퇴근한 준호였다. 지혜 씨, 벌써 왔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서다. 싸늘하게 굳어있는 지혜의 얼굴과 고개 숙인 미연, 그리고 지혜의 손에 들린 와인 오프너를 발견했다. 모든 것을 직감한 듯 준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다. 지혜는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미연을 바라봤다. 미연은 딸의 날카로운 시선과 준호의 당혹스러운 눈빛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텅 빈 부엌에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지혜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미연은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준호는 지혜의 날카로운 시선과 미연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그는 천천히 미연에게 다가갔다. 망설임 없는 손길로 그는 미연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것은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듯했고 동시에 모든 것을 긴정한다는 듯한 무언의 고백이었다. 지혜는 준호가 미연의 손을 잡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준호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엌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러나 준호는 지혜의 분노 어린 외침에도 미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미연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미연은 준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다시 한번 심장이 요동쳤다. 그것은 그녀를 지켜주려는 듯한 위험하지만 달콤한 위로였다. 모든 비밀이 이제 막 폭로되려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백슬래시 쌓인 든밀한 위로 백슬래시 쌓인 는 이제
더 이상 은밀하지 않았다. 현실과의 잔인한 충돌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지혜의 손에 달렸다. 새벽부터 미연의 가슴은 천근만근이었다. 간밤에 준호의 병간호를 하며 느꼈던 은밀한 위안은 현실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졌다. 지혜의 갑작스러운 귀국 소식은 그녀의 평온을 산산조각냈다. 부엌으로 나선 미연은 텅 빈 공간에 홀로 서서 커피포트에 물이 끓기를 기다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전자만큼이나 그녀의 머릿속도 복잡하게 끓어넘쳤다. 며칠 전 준호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을 때 미연은 그저 감기려니 했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다. 열이 펄펄 끓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준호를 보며 미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잊고 천마의 본능으로 돌아갔다. 정성껏 죽을 끓이고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곁을 지켰다. 열에 들뜬 준호가 잠결에 덤마 하고 을조렸을 때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온기, 그리고 나도 외로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그 밤, 미연은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오직 한 여인으로서 준호의 외로움에 공감했다. 그 짧은 시간이 그녀의 메마른 감정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었다. 지혜가 오늘 오후에 도착한다는 문자가 미연의 휴대폰을 무겁게 짓눌렀다. 미연은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였다. 준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숨기고 지혜가 돌아온 후에 그들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롤러코스터처럼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오전 내내 미연은 자신과 준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썼다. 함께 웃었던 거실의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준호가 마셨던 머그잔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았다. 주방 선반에 나란히 놓여있던 2개의 칫솔 중 준호의 것을 깊숙이 숨겼다. 마치 그들의 짧은 일탈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되돌리려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준호의 존재감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점심 무렵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불쑥 찾아왔다. 박미연 씨, 어제 마트에서 사놓고 간 파 가져가. 김씨 아주머니는 손에 파 한 단을 들고 미연의 집 현관에 서 있었다. 미연은 깜짝 놀라 문을 열었다. 어머,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그녀는 애써 평온한 척하며 파를 받아 들었다. 김씨 아주머니는 미연의 집안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아니, 근데 사위분은 어디 가셨나? 요 며칠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이 보여서 든든하겠다 싶었는데 김씨 아주머니의 말은 무심했지만 미연의 심장을 칼로 긁는 듯했다. 아, 네. 오늘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미연은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다. 근데 미연 씨, 요새 얼굴이 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네. 좋은 일이라도 있어. 김씨 아주머니는 미연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봤다. 혹시 사위분이 마음을 사로잡으셨나? 김씨 아주머니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미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씀을? 제가 그럴 리가요. 미연은 애써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김씨 아주머니는 미연의 반응에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다. 미연은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벌써 눈치채기 시작했어.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오후가 되자 지혜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저 공항 내렸어요.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1시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지혜의 들뜬 목소리가 미연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미연은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겨우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에서 힘이 풀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1시간.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1시간뿐이었다. 미연은 준호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 비극적인 결말을 스스로 감당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침실로 향했다.
준호가 두고 간 티셔츠 한 장이 침대맡에 놓여 있었다. 미연은 그 티셔츠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아직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미연은 티셔츠를 자신의 얼굴에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냄새, 그의 온기.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메마른 감정을 다시 한번 자극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미연은 애써 눈물을 닦고 옷장 문을 열었다. 20년 동안 입었던 칙칙한 색깔의 옷들, 늙고 지친 그녀의 삶을 대변하는 듯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중 가장 어두운 색깔의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마치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듯, 모든 것을 가리려는 듯한 옷이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늙고 주름진 얼굴,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지난 몇 주간의 짧은 행복과 깊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박미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이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였다. 미연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침실 문을 열었다. 거실로 나오자 캐리어를 끌고 들어선 지혜가 활짝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지혜는 미연에게 달려와 안겼다. 미연은 딸의 품에 안겨 애써 미소 지었다. 죄책감과 함께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래, 잘 왔다. 고생 많았지. 미연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지혜의 등을 토닥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집 안 곳곳을 훑었다. 혹시라도 준호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봐, 지혜가 눈치챌까 봐 불안했다. 준호 씨는요? 제가 온다고 말 안 했으니까 엄청 놀라겠죠.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미연은 애써 미소 지었다. 아마 그럴 거야. 아직 퇴근 안 했어. 지혜는 캐리어를 방에 가져다 놓으려 안으로 들어갔다. 미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지혜가 방에서 나오자마자 엄마. 저 목말라요. 준호 씨랑 마시려고 사놓은 와인 어디 있어요? 라고 말했다. 미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와인. 무슨 와인? 준호와 함께 와인을 마신 적이 없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그런 사실은 없었다. 무슨 와인? 엄마는 모른다.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혜는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하네. 준호 씨가 제가 한국 들어오면 같이 마시려고 특별히 사놓았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지혜는 어깨를 으쓱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럼 엄마, 시원한 물 좀 주세요. 미연은 지혜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준호가 지혜를 위해 와인을 사두었다니. 왜 자신은 전혀 몰랐을까? 지혜가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연의 눈에 문득 싱크대 위에 놓인 와인 오프너가 들어왔다. 어젯밤 준호가 그녀를 위해 와인 한 병을 꺼내려다 그냥 두었던 그 오프너였다. 미연은 서둘러 오프너를 감추려 손을 뻗었지만 이미 지혜의 시선이 그곳에 닿았다. 엄마, 이거 와인 오프너잖아요. 준호 씨가 와인 마셨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미연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 그게 그냥 청소하다가 그녀의 변명은 어설펐다. 지혜의 눈빛에는 의심이 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와인 오프너를 집어들고 미연을 바라봤다. 엄마, 혹시 준호 씨랑 저 몰래 와인이라도 마셨어요? 지혜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미연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모든 비밀이 폭로될 위기에 처했다. 미연은 고개를 숙였다. 텅 빈 부엌에서 정적만이 흘렀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지혜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녀는 미연과 준호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듯했다. 지혜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와인 오프너를 움켜쥔 채 미연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섰다. 엄마, 대답해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호 씨가 엄마 집에 머무는 동안 저 몰래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지혜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다. 미연은 딸의 매서운 추궁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어떤 말도 목구멍을 넘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딸의 비난 어린 시선과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녀의 모든 죄책감이 현실로 드러나는 듯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현관문이 덜컥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퇴근한 준호였다. 지혜 씨, 벌써 왔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서다. 싸늘하게 굳어있는 지혜의 얼굴과 고개 숙인 미연, 그리고 지혜의 손에 들린 와인 오프너를 발견했다. 모든 것을 직감한 듯 준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다. 지혜는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미연을 바라봤다. 미연은 딸의 날카로운 시선과 준호의 당혹스러운 눈빛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텅 빈 부엌에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지혜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미연은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준호는 지혜의 날카로운 시선과 미연의 절망스러운 표정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그는 천천히 미연에게 다가갔다. 망설임 없는 손길로 그는 미연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것은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듯했고 동시에 모든 것을 긴정한다는 듯한 무언의 고백이었다. 지혜는 준호가 미연의 손을 잡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준호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엌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러나 준호는 지혜의 분노 어린 외침에도 미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미연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미연은 준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다시 한번 심장이 요동쳤다. 그것은 그녀를 지켜주려는 듯한 위험하지만 달콤한 위로였다. 모든 비밀이 이제 막 폭로되려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은밀한 위로는 이제 더 이상 은밀하지 않았다. 현실과의 잔인한 충돌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지혜의 손에 달렸다. 지혜의 시선은 준호의 손을 잡은 미연의 손에 고정되었다. 그들의 손은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서로를 붙들고 있었다. 지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 씨, 엄마. 두 분 지금 저한테 뭘 설명하려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죠? 제정신이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먹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다. 미연은 준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딸의 절규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는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어떤 말도 상황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의 입술은 바싹 말랐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오직 준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만이 그녀가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준호는 미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동시에 어떤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혜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고뇌가 묻어 있었다. 지혜는 준호의 진지한 표정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준호 씨,
지금 제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우리 엄마랑 당신이 할 짓이에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부엌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창밖에서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부엌 안을 비추고 있었다. 미연은 준호의 손을 잡은 채 몸을 미세하게 떨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다시 20년 전의 고독한 삶으로 돌아갈지언정 딸에게 이토록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모성애와 억압된 욕망이 충돌하며 그녀의 내면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지혜는 와인 오프너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엄마. 준호 씨.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지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연은 딸의 눈물을 보자마자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기적인 행복 때문에 딸이 이토록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미연은 준호의 손을 조용히 놓으려 했다. 이제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녀 혼자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준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마치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들의 침묵은 지혜에게는 더욱 큰 분노를 안겨주는 듯 했다. 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니 정말이군요. 지혜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제 남편이랑 제 엄마가 제 집에서 제가 없는 동안 저 몰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엄마, 제가 없는 동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준호 씨, 당신은 또 뭐고요? 어떻게 장모님을 상대로 그럴 수 있어요? 지혜의 분노는 통제 불능이 되었다. 미연은 딸의 날카로운 질문과 절규에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의 짧고도 위험했던 행복은 이제 파멸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준호는 여전히 미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지혜를 향했지만 그의 몸은 미연을 보호하듯 그녀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굳건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뇌하는 듯했다. 미연은 준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속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더욱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전 엄마를 믿었어요. 준호 씨도 믿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지혜는 와인 오프너를 싱크대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부엌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미연은 딸의 절규 속에서 자신이 20년 동안 홀로 지켜왔던 모든 것을 잃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죽은 여자가 될 수 있을까? 이미 한 번 살아났던 그녀의 심장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미연은 준호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이 모든 파멸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존재는 준호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딸에게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 그리고 위험한 사랑에 대한 후회 없는 결연함이 스쳐 지나갔다. 지혜는 흐느끼며 부엌을 뛰쳐나갔다. 그녀의 흐느낌이 집안 전체에 메아리 쳤다. 미연은 준호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아픔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 파멸의 순간에도 그들의 손은 여전히 굳게 맞잡고 있었다.
지혜의 울음 섞인 절규가 집안을 꿰뚫고 지나간 후 차가운 침묵이 부엌을 짓눌렀다. 미연은 준호의 손을 놓지 않고 굳게 서 있었다. 딸의 등은 벌써 멀어져 갔고 닫힌 방문 너머로 희미한 흐느낌이 이어졌다. 그 흐느낌은 미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딸의 아픔보다 제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는 본능이 더 강하게 밀려들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미연을 향했다. 깊은 죄책감과 함께 미연을 향한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미연은 그의 손에서 천천히 힘을 뺐다. 따뜻했던 온기가 사라지자마자 그 빈자리가 뼈아프게 시려왔다. 지혜에게 가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메말라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듯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딸의 상처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연은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섰다. 지혜의 방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미연은 자신의 지난 몇 주간의 일탈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방문 앞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마룻바닥은 그녀의 내면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혜야, 엄마야, 나직이 속삭였지만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자. 엄마 보기 싫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날 선 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미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딸의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새벽이 깊어지자 집안은 더욱 적막해졌다. 지혜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방문 너머의 침묵은 미연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번민과 체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건넬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각자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는 시간만이 흘러갔다. 미연은 동이 틀 무렵 간신히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고 행복한 모습으로 남편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이내 산산조각 났다. 딸 지혜가 칼날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엄마,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야 라고 외쳤다. 미연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베개는 눈물과 땀으로 축축했다. 내가 정말 딸에게 그렇게 끔찍한 존재가 된 걸까? 그녀는 자문했다. 딸의 상처를 외면할 수 없었다. 지혜의 행복이 자신의 짧은 욕망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미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혜의 남편이었고 그들의 관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미연은 준호의 삶과 지혜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미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칙칙한 색깔의 옷 몇 벌을 챙겨 넣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선물해 주었던 빛바랜 붉은색 립스틱이었다. 미연은 망설이다가 립스틱을 여러 거울 속 자신의 입술에 옅게 발랐다. 늙고 주름진 입술이었지만 붉은 립스틱은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은 여자가 아니었다. 한 번 살아났던 여자로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짐을 다 챙긴 미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준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평화로웠다. 미연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호는 잠에서 깨어나 미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아직 흐릿했지만 그녀의 결심을 읽어낸 듯했다.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미연은 애써 미소 지었다. 이젠 내가 떠날 시간이야.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미연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혼자 모든 걸 짊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미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지혜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그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미연은 그의 손을 놓았다. 고마웠다, 준호 씨.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준호의 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따뜻한 살결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그녀에게 마지막 위로이자 영원히 잊지 못할 뜨거운 감각이었다. 준호는 미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혜를 잘 부탁한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현관을 향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미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연은 현관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닫힌 현관문 너머로 준호와 지혜의 삶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희생으로 그들의 삶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미연은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새벽의 도시는 고요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저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독과 함께 묘한 충만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은 여자가 아니었다. 준호와의 짧고도 위험했던 시간들은 그녀의 메마른 감정을 다시 깨웠고 그녀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그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 짧은 행복 덕분에 그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미연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새벽 버스를 기다렸다. 차가운 벤치에 앉아 그녀는 문득 지난 20년의 삶을 되돌아봤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의 삶은 오직 자녀들을 위한 희생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잊고 덤마와 탈머니라는 역할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그러나 준호는 그녀를 박미연이라는 한 여자로 바라봐 주었다. 그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음을 느끼고 욕망을 품을 수 있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들어섰다.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엄마와 할머니가 아닌 박미연이라는 한 여자로서. 그녀는 고독할 것이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외로움이 그녀를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와의 은밀한 위로가 따뜻한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그 불씨는 그녀의 남은 삶을 밝혀줄 것이었다. 미연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아픔과 함께 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도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위험했지만 달콤했던 사랑, 죄책감과 함께 찾아온 행복.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덕분에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으니까. 그녀는 이제 그 고독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비록 가볍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차창 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굳건한 눈빛 위로 부서져 내렸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